탄환의 심판. 일장 죽은 변호사가 남긴 유산.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사건 이후 총상을 입고 간신히 살아남은 미키 홀러. 그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재활과 진통제, 중독과의 싸움을 벌이며 법정을 떠나 있었어. 이제 막 변호사 일에 복귀하려던 그의 앞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져. 그의 오랜 동료이자 할리우드의 악명 높은 변호사였던 제리 빈센트가 자신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살해당했다는 것.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 판사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제리 빈센트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자신의 모든 소송을 미키 홀러에게 인계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거야. 하루아침에 미키는 죽은 동료의 수십 개에 달하는 사건 파일을 통째로 떠안게 돼. 그리고 그 중에는 제리 빈센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하고 돈이 되는 프랜차이즈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지. 바로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 월터 엘리엇의 재판이야. 그는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애인을 저택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어. 미키에게는 재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동시에 죽은 변호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위험한 사건이었지. 2장 최악의 만남. 변호사와 형사. 제리 빈센트의 살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는 바로 LA 강력반의 전설적인 형사 해리 보쉬였어. 해리 보쉬는 평생 범죄자들을 잡아넣는데 인생을 바친 인물이야. 그런 그의 눈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그저 쓰레기 청소부 바텀 마이너스 피더일 뿐이었지. 특히 미키 홀러처럼 돈을 밝히고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능숙한 변호사는 경멸의 대상이었어. 사건의 정보를 얻으려는 형사 해리 보쉬와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 미키 홀러. 두 사람은 처음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해리는 미키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미키는 해리가 자신을 잠재적 용의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지. 이렇게 시작부터 삐걱대는 두 남자는 각자의 목적을 위해 같은 사건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해. 3장 두 개의 미스터리, 하나의 진실. 이 소설은 두 개의 큰 미스터리를 축으로 진행돼. 미키 홀러의 미스터리 거물 제작자 월터 엘리엇은 정말 아내를 죽였을까? 만약 아니라면 진범은 누구일까? 그리고 동료 변호사 제리 빈센트는 왜 누구에게 살해당했을까? 해리 보쉬의 미스터리, 누가 변호사 제리 빈센트를 죽였는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빈센트가 변호하던 수많은 범죄자들, 즉 미키가 막 떠맡게 된 바로 그 의뢰인들이야. 미키는 자신의 팀 조사원 시스코와 전처이자 사건 관리자인 로나와 함께 월터 엘리엇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 엘리엇은 오만하고 통제욕이 강한 최악의 의뢰인이었지만 그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어. 반면 해리 보쉬는 제리 빈센트의 주변 인물들을 끈질기게 파고들며 살인범의 흔적을 추적해. 그의 수사망은 자연스럽게 미키 홀러의 새로운 의뢰인들에게로 향하고 두 사람의 길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엇갈리지. 4장 탄환의 심판과 보이지 않는 위협. 사건을 파헤칠수록 미키는 자신이 단순한 살인사건 재판을 맡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 누군가 월터 엘리엇 재판의 배심원단을 매수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고 FBI까지 나타나 죽은 제리 빈센트의 주변을 맴돌며 무언가를 캐고 다녔지. 미키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해. 탄환의 심판 더 브레스 버딕트이라는 제목은 바로 이런 상황을 의미해. 법정의 판결 버딕트이 내려지기 전에 총알 브레스이 먼저 심판을 내리는 거리의 정의. 동료 제리 빈센트가 바로 그 탄환의 심판을 받은 거야. 미키는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5장 교차하는 진실과 충격적인 반전. 마침내 미키와 해리는 각자의 조사 끝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월터 엘리엇은 유죄였다. 그는 정말 아내와 그 애인을 죽인 범인이었어. 하지만 변호사 제리 빈센트를 죽인 범인은 엘리엇이 아니었지. 진범은 바로 재판을 몰래 지켜보던 부패한 FBI 요원이었어. 이 요원은 제리 빈센트를 이용해 돈 세탁을 해왔고 빈센트가 돈의 일부를 빼돌리자 그를 살해한 거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부패한 FBI 요원이 바로 월터
엘리엇 재판의 배심원 대표로 위장해 잠입해 있었다는 것. 그의 계획은 배심원단을 조종해 엘리엇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한 뒤 감옥에 있는 엘리엇을 협박해 남은 재산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지. 이제 미키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의뢰인은 유죄인데다 배심원단은 살인범에게 매수되었고 자신은 언제든 탄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해리 보슈 역시 부패한 FBI 요원을 체포하기 위해 법정 주변으로 포위망을 좁혀와 결말 최후의 심판과 새로운 시작.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미키는 법정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 그는 부패한 배심원장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재판을 심리 무효 미스트라이얼로 만들어버려 일단 최악의 판결을 맞고 시간을 번 거지. 재판이 무효로 끝나고 월터 엘리엇은 일단 풀려나. 하지만 그가 법정을 나서는 순간 아내의 애인에게 복수하려던 가족의 총에 맞아 그 역시 탄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해. 같은 시간 해리 보슈는 모든 음모의 배우였던 부패 FBI 요원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지.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소설의 가장 큰 반전이 드러나 미키 홀러와 해리 보슈는 서로의 아버지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 바로 전설적인 변호사였던 미키 홀러 시니어가 두 사람의 아버지였던 거야. 두 사람은 한 번도 존재를 몰랐던 이복 형제였던 거지. 소설의 마지막, 변호사를 경멸하던 형사 해리와 경찰을 믿지 않던 변호사 미키는 어색하게 바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여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앞으로 계속될 기묘한 인연을 예감하면서 말이야. 미키 홀러는 마침내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려하게 부활했고 해리 보슈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 두 전설의 만남은 그렇게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며 막을 내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탄환의 심판은 두 개의 복잡한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엮어낸 작가의 플롯 구성 능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야. 하지만 이 책의 진짜 매력은 미키 홀러와 해리 보슈라는 두 상징적인 캐릭터의 충돌과 융합에 있어. 법정의 정의와 거리의 정의 탄환의 심판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며 법과 시스템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을 유지하지. 궁극적으로 이 소설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두 남자가 피라는 거부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매력적인 이야기야.